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색다르게 네 짤쇼 MC 장원 모셨습니다. 두 분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가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우리 장원 네. 씨가 네. 길이 많이 막혔어요. 네, 지금 기다렸습니다. 명절 전이라서 네네. 제가 도로가 많이 막혀요. 어제 제가 오후에 네. 잠깐 잠실 쪽에 볼일 좀 있어서 갔다가 상암동에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너무 여유롭게 출발했어요. 네, 네. 네. 지각할 뻔했습니다. 아. 2시간 넘게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어디 가시려면 도로 상황 때문에 조금 네. 일찍 그러니까 서두. 신기한 게 제가 아침에 하는 방송도 지금 지각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지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길이 막혀. 예, 충분히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동을 예, 하셔야 된다. 예. 이게 실제로 네. 네. 명절 전인데 귀성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마 물류라든지 맞아요.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예. 정리하는 사람들이 네. 교통이 상당히 힘듭니다. 많이 막히고 있다.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위중한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치아라 그래요. 이런 말을 말합니까? 뭐 어쩌라고요. 엄마 치아라마? 고마 치아라. 이것도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덕수 총리 오늘 그거 한다 그랬거든요. 네. 다마 비슷하게 대국민들한테 추석 응급실 이용 관련해서 한다는데 지금 대책은 딱 하나예요. 수가 올려서 못 오게 하고 마음을 써서 니는 좀 덜 아프니까 이웃에게 양보하라. 아. 이게 대책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네. 또 격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아지지가 않아요. 똥은 대통령과 정부가 쌌는데 치우는 건 나눠서 치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놀이터에서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깃발 꽂아놓은 다음에 요만큼씩 가져가잖아요. 예. 그 이만큼 똥을 쌌는데 예. 자, 국민들이 요만큼 가져가시고 의사들이 이만큼 이만큼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예, 이렇게 나눠 치우자 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해결 불능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위험성도 뒤늦게 인지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결책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위험성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이 못하니까 한덕수 총리를 시키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답변이나 해결책 자체가 그냥 도덕에 기인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 안 해도 알아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정작용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면 의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보셔서 알겠지만 군의관들 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돈 올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네. 돈 올리니까 안 아픕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건 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한 반년 만에 우리 응급의료 체계가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맞아요. 최하위 수준으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정부가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 하나도 믿을 것이 없는 것이 병상 개수 이야기예요. 네. 병상 개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의사가 없는데 택시가 200대 있으면 뭐해? 기사가 한두 명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네. 네. 비유의 달인이야. 네. 잘해. 그리고 평균치를 자꾸 얘기해요. 네. 개업 의원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개인 의원 숫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걸 평균을 내요. 추석 당일과 그 앞뒤에 이 여러 열려 있는 대형 병원이 지금 중요한 건데 계속 그 평균치만 이야기합니다. 그 국민들 호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 수가 얘기하고 뭐 본인 부담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들 마음도 건드리고 의사들 마음도 건드리는 거예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료보험 내가 내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내 돈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생생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죠. 네. 그때 나 의료보험료 지금 경제도 어려가지고 지금 내기 힘들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훈 형도 많이 내실 겁니다. 많이 내지. 왜 저는 이런 말 좀 MC 드릴게요. 자원도 많이 낼 것 같은데.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일부러라도 병원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내지만 이 네. 돈으로 사실 뭐 힘드신 분들이 다 저는 치료받을 필요하다고 거라는 믿음으로 내는 건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거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아니 의료 수가 올려준다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려 버렸어요. 지금 의사들한테 제대로 된 대의명분을 줘야 돌아올까 말까 한데 지금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식 아닙니까? 아니 뭐 취재 편집에서 섭외가 들어왔어. 네. 근데 내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그러는데 저 3만 원 더 드릴게요. 근데 나간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나간다고 앞에 얘기하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맞아요. 저는 뭐 가긴 갈 것 같긴 한데 2만 원만이라도 더 주시면 제가 짤 한데 꼬실 때 그렇게 꼬셨습니다. 가긴 한데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추석 명절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민족 대이동 시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시간에 많은 이동들이 생깁니다. 이동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부딪힐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고가 안 나고 이러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매우 많은 어떤 불상사라든지 사고가 일어나면 그만한 의료 어떤 대응 능력을 갖춰놔야 되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일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요 90%예요. 네. 예, 10,000원이면 9,000원 우리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비응급이 뭐냐면 이거 응급 아닙니다. 이거 감기, 장염, 열상, 뭐 상처나고 이런 거 이거 비응급이에요. 그다음에 경증은 뭐냐?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 이거 경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미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증은 심근경색, 뇌출혈, 그리고 매우 중증은 심장마비, 무호흡.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판단이 들면 그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 얘기랑도 맥락이 예. 비슷한 건데 응급은 어떠냐 하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가고 응급의학의 의사들이 당신은 지금 응급 상황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가 돼 있고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인데 응급실 가려고 했던 그런 경우만 본인 부담금 몇 배를 물리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한데 어릴 때 4세 때인가 3세 때인가 피자를 먹다가 이제 그 걸렸어. 옥수수를 이렇게 코에 넣다가 이렇게 중간에 딱 꼈어요. 이렇게 옥수수 장난을 치더만 내가 불안했는데 그런 장난 칠 때 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호기심이 자기 많으니까. 코하고 자기 코 구멍 그 크기랑 거의 똑같으니까 넣고 빼딱 걸렸는데 와 위기입니다.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애 울고 코 한쪽 막혀 있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응급실 갔어요. 서울대 분당병원을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농담 좀 못해서 모든 의사 다 내려왔습니다. 소아과, 옥수수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내과 혹시나 뭐 잘못되면 뭐다 나를 때려왔어. 뭐 모든 의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야 벌려봐라 입으로 빼보고 코로도 가보고 결국 다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막 계속 울고 근데 애가 갑자기 그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딱 다가오더만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미안함을 느끼고 그때는 60배인가 내야 됩니다. 낼 생각이었어요. 예. 이건 내가 봐도 잘못한 것 같다. 강냉이가 끼는데 이거를 좀 되나 싶어서 실제로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아니다. 응급 상황이다.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빠지면 응급 상황이 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웃기려고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서 이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맞아요. 예, 건강보험. 언제든 예. 조금 아프면 내가 그 늦은 시간에도 응급실 갈 수 있고 네.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생활하는 제 지인들 보면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시코 영화 있잖아요. 이 정도 잘리는 건 참아야 돼. 수술도 자기가 해야 돼.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그러더라고요. 예. 혹시 그랬다가 뭐 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응급실도 못 가고 끙끙 앓다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국이 그래요. 네, 의료 네.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그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 이 괴담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 부담 90%라 그러면 벌써부터도 이제 나는 병원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취약계층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덕수 총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응급 의료 종합 상황 대국민 브리핑을 열었는데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지난 설 연휴 때는 하루 평균 3,600개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 당직 병원이 환자들을 맞이하기로 했다. 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이런 등등의 말장난이기. 있습니다. 장원 씨 금방 얘기했죠. 네. 택시가 만 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요. 네. 안에 기사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전공의가 없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빅5 대형 병원 내 응급실 작동 자체가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보통 추석 연휴에 네. 하루에 이제 이용하는 응급실 환자 숫자가 4배로 늘어난다 그래요. 3배에서 4배. 당연하죠. 평소에 10,000명 정도라면 이 연휴에는 4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예. 지금도 지금 소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상황인데 네. 4배로 늘어나면 이건 반드시 큰 사고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전 진짜 너무 걱정돼요. 왜냐하면 진짜 애들이 걱정됩니다. 멀쩡하다가도 예. 이상하게 연휴만 되면 아파. 내일부터 아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기해요. 아니 노인들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음식 같은 너무 경우도 그렇고 요즘 또 날씨가 네, 아직까지도 더워요. 덥기 때문에 네. 음식 관련돼서 조심해야 식중독이나 됩니다. 급성 식중독이나 관련된 뭐 소화기 계통 문제들이 급증할 수 있어요. 네, 특히 잡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잡채가 금방 쉬어. 네. 그러니까 항상 냄새 맡아보시고 안전. 저는 아니, 가급적이면 네. 가급적이면 명절 동안 인스턴트만 먹죠. 인스턴트만. 그렇고. 인스턴트는 뭐 어차피 괜찮잖아요. 방부제가 많. 방부제 엄청 많으니까 네. 당장은 뭐 몸에 문제가 없으니까 슬프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요즘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의대 정원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의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장원 씨 이런 말하기 그런데 장원 장원 씨가 진짜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안전을. 장원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의대를 시켜야지. 본인이 의대를 간다는 거는 아이가 되는 게 빠를까요? 그래요. 본인은 지금 한갑 지나서 가기 어려울 미안해요. 장원 씨.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 1학년 학생인데 네. 물어봤어요. 야 의대로 저렇게 많이 뽑는다는데 너도 다시 공부할 생각이니까 아빠 저기서 10배를 더 뽑아 난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하니까 실력 알잖아. 그렇게 우리 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시만 뽑고 그러면 올해는 정시는 뽑지 말자. 예, 그 쇼로 하자고. 그 진짜 그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피해는 수험생들이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거고 지금 일부러 재수하고 잘 학교 다니다가 그렇죠. 의대 가겠다고 때려치고 반성이 많죠. 수능 준비한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11대1 아니 그럼에도 경쟁률이. 의대 준비생, 학부형 네. 그 사람들의 피해가 클까요? 전 국민적인 생명이나 이게 클까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사실은 방법이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몰랐냐고 했잖아 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래 될걸 했잖아. 몰랐냐? 다 얘기해 줬는데 다 얘기해 줬잖아. 내같이 의료 일도 모르는 사람 얘기해 줬잖아. 다 얘기해 줬어요.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돌려야 돼요. 방법 없어요. 요거도 먹든지 말든지 간에 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돌리면 안 오겠다. 안 온다 했잖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 안 돌아온다고.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책임은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더라도 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결단이 필요한 결단해야 순간이에요. 돼요.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 보고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뭐 늘 극중주의를 주장하면서 네네.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입장을 냈습니다. 2025학년도 증원, 의대 증원 1년 유예해야 된다. 대통령실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네요. 네,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도 그런다. 안철수도 그러잖아. 안철수가 그런다고. 진짜. 네, 1년을 유예하자. 지금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 전공의들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 이대로 두면 의료붕괴 막을 수 없고 아까 한덕수 총리는 의료붕괴 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두면 의료붕괴 막을 수가 없고
의대 증원 1년 유예하면 수험생 피해가 막대하다. 안타깝지만 의료붕괴 수험생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지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나랑 생각이 똑같네. 그러니까. 철수 형 나랑 생각 똑같네. 야, 이 시사는 막 큽니다. 안철수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를 정도면 내가 어디서 소리 지릅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소리 지르는 정도 너무 큰 거예요. 뉴스토마토에서는 소리 안 질러. 뉴스토마토에서는 혹시나 제가 진행자기 때 소리 안 질러요. 여기는 뭐 책임은 장윤선 기자가 지는 거니까 네. 누나가 지는 거니까 막 지르거든요. 근데 봐가면 질러요. 네. 심각하니까 지르는 거예요. 지훈이 박지훈 변호사님이 민심의 풍향계거든요. 민심의 풍향계. 근데 이게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잘 안 움직입니다. 네. 요건 태풍입니다. 안철수도 풍향계입니다. 네. 어지간해서 내가 모릅니다. 안철수입니다. 가는데 네. 이 정도 할 정도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태풍적으로 위기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문제 안 끝난다. 네. 근데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결론은 진짜 윤 없어요. 대통령이 결단하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거는 구성 자체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달라요. 교수들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뭐 전문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 불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한 군데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근데 만약에 어렵게 거기서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아니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해가지고 맞아요. 국회에서 올린 그러니까. 것도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하는데 네. 여기 협의체에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사안 따르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렵게 구성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민심 눈돌리기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댓글창에 너무 웃겨. 장윤선 기자가 누나야? 포함해서 박남정의 널 그리며 부르던 귀여운 모습이 갑자기 춤 잘 추십니다.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렇구나. 복면가왕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네. 복선이에요. 불후의 명곡도 나갔죠. 불의 명곡도? 네. 야. 아마 일반인 평민들 중에 네. 그런 두 군데 가장 없었어. 메인 노래 프로 나간 사람 없어요.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나중에 박지훈 변호사 리사이트를 한번 해야 돼.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네, 특집으로다가 특집으로다가 박지훈 리사이트 한번 해서 여러분들 모시도록 아마 합니다. 5만 원 정도 더 주시면 뭐요? 한 3,000원 정도 돼서 갑니다. 이런 식의 사고 발상인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문제 안 풀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법 개정안 뭐 이 네. 처리를 좀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두 분은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세요? 19일 날 본회의 그 추석 끝나고 본회의 때 이걸 올려서 처리하겠다 우원식 의장의 네. 얘기인데 본인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본인 정치예요. 결국은 오래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우원식 의장을 뽑을 때 민주당원이나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를 뽑아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딴 데를 뽑아가지고 그 난리 쳤는데 결국은 이거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해결할 수 있나요? 의료? 해결 못해요. 이 양반이 뭘 해결합니까? 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사실은 나빠 보입니다. 네. 저는 요새는 이렇게 봐요. 간단하게 보면 돼요. 갑자기 딴소리 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다 본인 정치예요. 예컨대 민주당 속 사람인데 민주 욕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목받으려고 한다고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원식 의장의 이 결정이 저는 민주당도 답답함을 느낄 거고 어쨌든 간에 갔었어야 될 길을 추석 밥상에 최소한 안 올리려는 그런 심리 아닌가. 그걸 왜 우원식 의장이 도와줍니까? 네. 이거 그렇다고 한들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고마워요 우원식밖에 없어요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용만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하기 잘못했다.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오늘 나온 건데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걸 또 하느냐. 봐라 이러는데 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원 씨? 아니 의장병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니 위장병 아니 위장병 의장병 뭐야 이게 급성 의장병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그 자리에만 앉으면 그렇게 몸들을 살아요. 참네 병이 아니라 의장병. 아니 몸 살리는 게 아니야 지가 주목받으려고 아니 저는
철저하게 지금 국민 여론에 이러나? 기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도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추석 지나고 나면 민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쩐주로 알려진 손모 씨 네. 네. 2심도 오늘 선고가 선고 됐죠. 나옵니다. 네. 그 재판 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또 요즘 뭐 재판 결과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네. 그게 이제 민심에 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향해서 열차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이 움직이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게 되는 걸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진행하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거면 다행인데 부담이 아니고 다, 저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죠. 부담이면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네. 저는 제가 판단컨대는 한 번씩 하면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세요. 그러라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네. 뭔가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위기 상황이에요. 네. 만약 위기 상황이 아니고 예컨대 정상적인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의전서의 이의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일이면 예. 이의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매우 위기적인 상황이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거부권 행사가 다 되는 상황이고 우원식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국회의장 개원식 가지도 않습니다. 의장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합니까? 결국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의장병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내가 좀 내 정치를 좀 해볼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밤에 어제 취재를 네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추석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본회의 열어서 통과가 되면 오늘부터 해서 필리버스터. 하라 그래요. 해. 그래서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그 에이. 19일 날부터 해서 통과가 되면 20, 21, 22일 필리버스터. 아니 그러면 더 질문 드리고 그러면 자기들 싫으려고 이걸 해요? 모르겠지만 싫기를 왜 싫은데? 하지마 국회 그냥 그럼 평민으로 나랑 같이 놀자. 나는 그럼 더 웃긴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내일부터 저희가 조금 어려워요, 섭외가. 왜냐하면 그 휴가가 이제 네, 시작되니까 지역구 가셔야 되고. 지역구 가가지고 인사해야 되고 막 뭐가 많아가지고 일정들을 잘 못 잡아요. 아니 근데 네.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네. 국민의원 하면 되잖아요. 하라 그래요. 하면 민주당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실무적인 일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지역구 없는 사람들을 그냥 좀 하고. 비례 위주로. 예. 아 필리버스터는 비례로 됐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비례 아 그렇게 위주로 하자. 합시다 제발 좀. 우원식 의장님 네. 힘들면 가세요. 가시고 부의장님도 당직 쓰시고 네. 그래 하면 되잖아.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 하지 말든가. 지금 댓글창이 전부 다 크크크기야. 네. 박지훈 너무 그러니까. 재밌다. 화가 나요.